민세희님, 출근길에 잠을 포기하고 본방사수하고 있어요. 타짜 네 분 다 팬이지만 특히 박원석 의원님 팬입니다. 네 분 타짜 모두 요즘 너무 바쁘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건 한판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백 정치사회연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원래 내일이 탄핵 선고가 내일 날 거로 예상들 많이 했는데 일단 내일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폭풍 전야라고 조용하면서 시끄럽고 시끄러우면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야의 속내들 이런 거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좀 보죠.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나왔어요. 국회. 이게 자꾸 이게 정치 코너에 법 얘기하는 게 진짜 안 좋고 재미없는 건데 하도 요새 많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대검이 즉시한 거 안 한 거 즉시한 거에서 대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혼란이 있으니 결국은 대검이 앞으로도 날로 자기들은 계속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일계산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석방되고 뭐 우리가 즉시한 건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날로 계속 할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대검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급심을 판단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얘기했는데 박원석이 어떻게 보세요? 오늘 대검에서 회의한다거든요, 지금. 하루 남았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행정의 책임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그냥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예.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상급심 판단 받아봐라. 그게 맞다. 그러니까 즉시한 거를 검찰이 포기한 거 좀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 결정에 대해서도 이게 실무 관행하고는 조금 많이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혼란. 특히 이제 그 뒤에 즉시한 거를 포기해 놓고 또 일선 검찰청에는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혼란이 크니까 예.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법률적 명확성, 그러니까 절차적 명확성 이걸 기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오늘 뭐 검토는 한다 그랬는데 과연 바꿀까? 제가 보기 항고에 관한 권한은 검찰한테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석방지휘한 거는 즉시한 거를 포기한 거다. 예. 즉시한 거 포기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포기 의사로 예, 예, 간주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등등의 논리를 가지고 내일까지니까 어차피 기간이 뭐 오늘 저녁쯤에 내지 내일 아침쯤에 뭐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더더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법원조차도 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검찰이 그냥 그 기존의 그 검찰의 논리나 또 검찰의 관행과는 다르게 특별한 해석을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만 특별한 해석을 통해서 결국 이로 인한 특혜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받았고 이로 인한 부담과 이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가 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진 않을 것 같다. 안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 뭐 버린 몸 이러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시고 서타짜. 네. 당에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진짜 계속 제보가 들어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그다음에 저기 헌재 앞에 가보면 처단이란 말들이 그냥 막 현수막들이 그냥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처단하냐는 말을 그냥 용인해주는 이 지금 시대의 분위기는 정말 전 생경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니 뭐 그것도 구체적이에요. 예. 북파공작원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오비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를 샀고 있다라는 제보가 현역 정보사 장교를 통해서 들어왔다. 예.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돌이켜 보면은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계엄 얘기를 했을 때 저조차도 무슨 말이 되냐, 이게 벌건 대낮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계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허투루 넘기기에는 사회 분위기가 심각하다. 옛날에는 설마 이랬는데 지금은 설마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인데 구속 취소 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이것도 설마
왜 이걸 안 하지? 절차적으로는 바로 잡는 게 예. 상식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엄중하게 좀 보고 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 탄핵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 기각이 되면 뭐 조기 대선 없는 건데 인용되면 조기 대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탄핵 찬성 반대 어쨌든 지금 여론이 좀 갈라져 있어서 조기 대선 열리면 후보들에 대한 신변 안전 보호 이게 예전보다 좀 더 중요하긴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죠. 자, 거리로 나간 여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장외투쟁으로 헌재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24시간 릴레이 하잖아요 지금. 네. 윤상현, 강승규 의원 한 네. 5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참여하겠다는 의원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삭발의 단식. 자 여의도를 버리고 다 가회동과 광화문으로 이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장타짜 얘기부터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봅니까 이 상황? 어제 현장 나갔다 와봤어요. 어느 현장? 밤에 광화문. 왜 머리 깎으시려고? 아니요, 저 왜? 민주당 분들이나 진보 진영 분들 네. 탄핵 찬성하는 분들 분위기가 어떤지 예. 한번 나갔다 와봤는데 예. 젊은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뭐 진보당, 뭐 혁신당 이런 분들이 그 앞에 천막 치면서 단식도 하시고 거기서 투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갔는데도 뭐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손가락질도 받고 형한테 저 장타짜한테요? 예.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그렇게 평론하는 게 맞아 하면서 예.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참 비극적인 현상 같았어요. 참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그냥 감정을 막 끌어올려서 예. 저렇게 갈등을 하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예. 되게 참 자괴감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참 평론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유튜브 뭐 TV 화면에서만 보고 그냥 방송에서 문서만 보고 평론했었는데 예. 현장을 나가 보니까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분들의 표정, 말투 막 이런 것들을 보니 참 나라가 참 비극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윤타짜.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정확한 스탠스는 뭡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개변 의원들 다르고 지도부 다르고 후보들 다 다르고. 왜냐면 민주당은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탄핵 인용 이건데 국민의힘은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 여당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선을 안 넘는 그 한계를 지킨다. 예. 그 원칙을 버릴 수가 없는 거. 한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원칙? 그러니까 한계 선을 안 넘는다. 예. 그 안에선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도부는 장애 집회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지만 예. 지도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탄핵 반대 그리고 장애 집회 불사, 시위 불사 예.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이란 게 뭐예요? 한계가 그럼? 민주당은 선을 넘은 거죠. 당 전체가 다 나갔잖아요. 네? 그 선은 그러니까 개별 의원이 아니라 당론으로 장외 집회 결정하는 게 선이다. 예. 싸워라. 근데 민주당은 선을 넘어서 장외 집회 나가고 전원이 나가는 거 전원이 하고 나가고, 예. 지도부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를 막지 않겠다. 예. 그게 선을 딱 지키는 거죠. 그건 선이 아니라 그건 선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민주당은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짧게 얘기하면 어제만 제가 식당에서 들은 얘기, 밖에서 들은 얘기 한 번은 지나가면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곧 탄핵 결정이 나니까 여기 나오시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인데 그래서 나오지 말고 집에서 몸 건강하게 좀 돌보시면서 해라. 그랬더니 잠이 안 온대요.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와서 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당을 갔는데 뒤에서 그것도 아주머니들 네 분이서 나 지긋하신데 설렁탕을 드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가 나오니까 저 XX 나라 이렇게 망쳐먹고 저기 앉아서 국가 세금 써오면서 하면서 그렇게 분노가 그게 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을 지킨다. 지금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각하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썼죠. 80여 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론이에요.
그게 선을 지킨 건가요? 그러면은 내일 안에 우두머리가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국민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80여 명 이상이 했으면 선을 지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뭐 역할 분담 비스무리하게 예.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는 당 지도부까지 장애투쟁을 결정하고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 예. 입장 바꿔야 되는데 예. 입장 바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미세하게 당 내부에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바라보는. 탄핵뿐만이 아니고 그 대응을 이 예, 대응을 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 예. 대응 기조에 대해서 아마 의총에서도 그런 게 좀 표출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되 사실상 하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사실상 장애투쟁 나온 거잖아요. 예. 의원들 60명이 뭐 릴레이 농성 밤샘 농성한다 그러고 예. 80명 넘는 의원들이 헌재 의견서 내고 뭐 의견서 내는 것까지 장애투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헌재 압박에 나선 거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최고조로 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예. 그 양측의 대결이 이 최고조 상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예. 어쨌든 헌재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네, 맞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도 방법이 없어. 없어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각 당의 지도부들은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났을 때 진영 내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예. 진영 내부를 어떻게 다독일 거냐. 이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혼란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뒤에 가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 나경원 의원 등등이 낸 의견서에 가장 좀 문제시되는 대목이 예. 설령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 읽어드릴게요. 예.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해달라. 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헌법을 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28번 탄핵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5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6번, 최상목 7번 하면 38번 행사한 거예요.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 거라면 윤석열 정부는 행정 독재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둘 다가 합법적인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이게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잘한 게 없어요. 네. 틀 내에서 이루어진 건데 12월 3일 날 계엄군이 총 들고 국회 들어온 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걸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저쪽이 저랬으니까 네. 그게 위헌이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넘어가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런 분들이 예. 국회의원인 게 말이 됩니까?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 장타짜, 윤타짜 의견도. 나경원 의원이 주도로 한 탄원서, 탄핵 각하 탄원서입니다. 국민의힘 82명이 찬성했어요. 82명이면은 소위 친한계 의원 빼고 거의 다네. 108명에서 그죠? 예. 그리고 지도부 그렇죠.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선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선을 지키는 건 친한계가 지킨다. 아니 지도부요. 지도부가. 예. 한 친한계 의원하고 그 다음에 지도부 빼면 거의 답니다. 82니까 108명에서. 예. 자 뭐라고 그랬냐면 내란죄를 철회했잖아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미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 이 얘기는 이제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각하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고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해달라. 저는 이 얘기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읽었냐면 왜 저 대통령 파면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법 위반은 맞다 하더라도 민주당 때문에 한 거잖아. 그리고 뭐 대통령 맨날 얘기하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이게 파면의 일 정도는 중대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한 봐도 뭐 경상도 말로 한 봐도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의 이 탄원서를. 그렇죠. 준타짜는 이거를 어떻게 봅니까? 저 당의 사실 당론이나 마찬가지예요. 82명이면은요. 그렇죠. 사실상의 당론이죠. 예. 예, 당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속마음?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 명문장이 무슨 얘기니? 이거 약간 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인데? 위헌 위법일지라도 예. 그것을 초래한 원인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 감안을 한다면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예. 뭔가 그 파면에 이른다고 판단을 한다 해도 예. 그럼 의회도 파면을 해달라. 근데 그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균등하게 해달라. 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왜 한쪽만 파면하려고 하느냐. 예. 이 정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친한계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까? 아 동의 안 하니까 사인 안 했겠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윤희석- 친한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명단을 확인하진 않았는데 숫자가 딱 그래. 지금 지도부하고 친한계 빼면은 맞아요. 82이니까 명단을 확인 안 했어요, 제가. 윤희석 대변인님 왜 그러세요? 뭘요? 왜 그래요? 뭘요? 당황스럽게 왜 그래요? 왜 뭐가 당황스럽습니까? 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당황스럽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김나윤 씨입니다. 아 잠시만요. 안철수 의원, 김도읍 의원, 김용태 의원, 김재섭 의원 요 네 사람은 지도부도 아니고 친한계도 아닌데 김재섭, 김용태, 김도읍, 안철수 요 네 명도 빠졌다고 합니다. 네. 예. 김나윤 씨가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나윤이 누구예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김나윤 씨. 예. 예. 아,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냥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파 진영을 완전히 저 말이나 해고 심해로 빛도 예.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예.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 기각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망상에 빠진 이상한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때나 자기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가 맞는지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난 그분들이 특히 김기현, 나경원 그 두 분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준 출신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헌법을 위반했는데도 헌법재판소에 이걸 기각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논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 지금 김나윤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사이가 안 좋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당 대표 김기현 의원 세우려고 연판장 돌려서 나경원 당시 의원 날라갔잖아요. 네. 당신 의원이 아니었구나. 날라갔죠. 대통령 척을 줬어요. 당했어요. 김기현 의원도 당 대표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김나윤의 김나 대통령한테 내쳐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무슨 다음에 당 대표 하려고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이게 큰 정치 하려면 네. 보통 이렇게 다 간섭게 빼놓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이게 그렇잖아요. 네. 아니 마음에 맺힌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있을 수 대통령한테. 있는데 지금 당장 따지고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히 챙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구치소도 구치소 갔다 방문했을 때도 나경원 의원하고만 얘기를 했고 챙기려면 그때 챙겨주지. 이 구속 취소 관저 돌아와서도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챙겼고 지금 현재 그 뒤로 나경원 의원의 행보는 탄원서에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좀 뭐 이렇게 좀 선처를 해달라 민주당의 폭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주도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뭘 하고 싶은 것일까? 자, 당 대표일까? 아니면 대선 후보일까? 뭐 여러 가지에 저는 먹잇감을 주지 않고서는 네. 정치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당 대표 너 해 막 이런 그러면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을 줬다? 아니 저는 그렇게밖에 추측이 안 되는 게 나경원 의원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까? 아니 지금 테디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 연판장 연판장 두드려 때. 맞고 거의 뭐 정치적인 그로기 상태에 있어서 모욕감을 당했는데 아니, 좀 사실은 친윤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지. 나경원 당시 전 의원에게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실. 변했을까? 그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뭔 기회? 지금 친윤들이 거의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네. 정치적으로 활동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들이다. 이철규 의원하고 장지원 전 의원. 네.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 정도만 내가 제끼면은 다음번에 내가 당 대표 될 수 있다. 친윤핵관.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당 대표 될 수 있을까? 예. 당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딱 여론의 흐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탄핵은 반대하는 분들이 50%가 넘는다. 야 기회는 이때다. 내가 그 공간을 차지하자.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게 불난집의 집문서를 누가 챙길 건가 불난집의 이거 가지고 집문서. 이제 싸움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예. 위헌정당 얘기를 할 때
그냥 정치적 주장, 정치적 수사 이렇게만 저도 속으로 평가를 했는데 예. 저게 이제 위헌정당의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근거가 돼요. 저런 주장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을 헌재가 다루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설령 위헌이더라도 넘어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위헌정당의 주장이지 그게 예. 어떻게 정상적인 우리 헌정 체제를 수호하려는 정당의 주장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뭐 위헌정당 얘기가 나오면은 뭐 거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어제 그 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위헌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윤타짜. 네. 지난 총선에 폭망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수도권에서 원래 맨날 되는데 강남벨트 말고 그래도 와 됐네 하는 데가 나경원, 동작, 인천의 윤상현, 그다음에 뭐 마포의 조정은 의원도 있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통령과 가까워 보이지 않아서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물론 후보 자체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니까 유권자들이 그래도 좀 찍어줬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윤상현은 외 두 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5선이니까 네. 지역구 기반이 세서.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예. 예. 어쨌든 대통령 거리감으로 보면.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탁 밀찰땡기니 이건 뭐예요? 대통령 불쌍해서 비상기업의 정당에서 다음을 보겠죠. 다음을. 다음을 예. 집문서. 집문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 이제 윤 대통령 집이 없어. 윤 대통령 다시 돌아오시고 예. 그래도 임기 2년밖에 안 남고 예. 그렇죠. 이제 반이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 1년은 큰 그게 없을 것인데 윤 대통령 돌아오면 당 색깔은 그대로 강경 보수에 가까운 예. 그런 색채를 띌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플랫폼이 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뭐 당 대표로 하든 큰 선거에 나가려면 그 색깔로 치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치장을 쫙 한다. 예. 그래야 내가 다음에 당 대표도 그래서 하고. 제가 아까 명문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비꼰 거구나. 예. 아니 뭐 비꼬았다기보다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회 예산하고 의원 총사퇴다 하자. 근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식 원내대변인은 저랑 인터뷰할 때 그거는 뭐 개인 의견이다. 예. 의원들은 대체로 호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안 받 아니 사퇴하겠어요 의원들이 왜 저는 꺼냈을까 이 윤상현 얘기를? 의원을 응원합니다. 왜요? 빨리 저도 모범 응원합니다. 솔선수범해가지고 본인부터 의원직 사퇴서를 의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시고 예. 의원식 국회의장은 즉각적으로 윤상현 의원의 희망과 바람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줄 겁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 응원합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제가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말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느라고 정광훈 목사 옆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언어들을 쏟아냈어요. 정치인이. 예. 그 전직도 아니라 현직이.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전원 사퇴하겠다 국민의힘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 사퇴해야 됩니다. 예. 자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퇴하고 예. 원식 의장에게 결재 받으시고 국민의힘 제복을 하십시오. 자 윤상현 의원의 목적 노림수는 뭘까요? 아니 그거 유튜브 코인 좀 타보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뭐 그래요? 저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보면 과거에도 의원들이 사퇴서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퇴서가 그 국회의장이 수리한 경우는 지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뭐 윤희수구원이나 이낙연.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저런 정치적인 제스처는 해당이 안 돼요. 예. 그거 알면서 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이른바 김나윤 신인 여가수 이름이 아닙니다. 김나윤이 신인 여배우 이름이 아니고 지금 신윤핵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김나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이 핵심이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라고 이제 장타짜가 얘기를 했는데 윤타짜 네. 당내 상황 잘 알잖아요. 김나윤 다 잘 아시잖아.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예. 일단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이 김기현 의원인데 노림수는 뭐예요? 왜 나는 진짜 그 의문이 안 풀리는 게 당했잖아 김하고 나는 아니 뭐 대통령 때 한 번 당했다고 계속 꽁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대통령한테 내쳐주고 모욕도 당하고 막 수모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대통령을 지키자 뭐 근데 어떤 사실 의도가 있나 내쳐졌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연판장보다 더한 게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연판장 쫓겨났잖아 관련해서도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는 이제 그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당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예. 사퇴 압박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예. 합의 과정에서 그게 안 맞으니까
대표직을 던진 거고 예. 물론 뭐 김기현 대표가 기분이 좋아서 던진 건 뭐 어쨌든 아니겠지만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윤 대통령 옆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복귀하신다고 할 때 그래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는데 예. 윤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이후의 정치 행보가 당권도 가능하고 대선 후보도 가능한데 나 2년 반은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 볼 복귀하면? 수 있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두 분 이 세 분 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예.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단계 체급을 올리겠다 예. 이번 기회에 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기각이 돼서 돌아와도 체급이 올라가는 거고 네. 완전 윤핵관으로. 예. 그러면은 기각 인용돼서 조기 대선하면요? 그래도 강성 지지층한테 잘 보였다 나는 뭐 이런 거?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해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본인들은 그럼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 당권은 또 요 김나윤 중에 한 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세 분 다 당 대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는 내가 정말 당 대표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중간에 쫓겨났잖아. 예. 내가 다음번에 돼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 도전 3번 했는데 못했잖아요. 세 번 도전했지. 예, 정치의 수건이 그냥 당 대표 되는 거일 수 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최고위원 출마하지 않았었나? 아, 당대표 당대표 출마했었나요? 당 대표 다시 도전해가지고 아, 자기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예. 이런 것 같은데 불행해요. 왜요? 아니 저분들은 극렬한 지지층과 당원들 그런 분들의 입장만 대변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대변을 하잖아요. 어허. 그 정당이 과연 대중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은 포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진짜 큰일 났어요. 예. 대선이 있다면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 더 난장판이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 중진이나 광역당체장들 보면 탄핵 기각을 바라는 사람들 같지도 않은 게 막 조기 대선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도 나온다 막 얘기하잖아요. 예. 광역당체장들도 지금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뭐 대표적으로 홍준표, 오세훈 두 분은 워낙에 예. 이제 뭐 대권 아, 출마 워낙- 의지가 예. 확고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이를테면 유정복 시장도 예. 뭐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예. 들리고 김태흠 지사도 고민 중이다. 이철우 지사도 고민 중이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이철우 지사가 최근에 뭐 헌재에서 이저 탄핵 심판 각하를 위해서 각하라고 부르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이 아재 개그입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이 정도면 대다수라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 뭐 선출직 대다수가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저지른 그 어마어마한 이 내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 제가 아까 불난 집의 집문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국면이 지나갔을 때 내 손에 뭐가 남느냐 전부 여기에 지금 관심들이 가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이익을 이제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이 어디로 떠내려가든 진영이 어디로 떠내려가든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이거는 지금 뭐 이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나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지난번 주말에 권영세, 권성동 이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맞아요. 사저에서 면담을 했을 때 좀 싸늘했다. 아 진짜? 호의적이지 아니었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서 예. 이 두 사람들은 이제 탈락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더 강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아니, 해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서울구치소 갔을 때는 대통령이 보자마자 개인 자격으로 오신 거라면서 개인 자격으로 오셨습니까?가 개인 자격으로 오신 거라면서요?가 이렇게 물었다고. 존댓말로 했을까요? 예.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좀 언짢은 감정을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찾아가서도 30분 동안 밥도 아니고 차만 마시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냉랭. 그럼 이때도 대통령 냉랭하게 돼서 금방 나왔다 이 얘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인석 냉랭. 대변인 말대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선이라는 걸 지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마뜩치가 않아요. 그 선을 지키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야 돼. 나경원, 김나윤처럼 그냥 막 나가서 영혼 팔고 정치인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거의 정광훈과 전환기처럼 해야만 이 지도부가 인정을 받는 것인데 전환길한테 전화도 했잖아요. 그렇죠. 고맙다고. 어디서 선을 지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네. 나하고 지금 간바?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눈밖에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저는 인정이 돼요. 근데 다만 김나윤 이분들이 헛물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이지만 정치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안에서 국민의힘도 어차피 그 뭐 본선에서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 자체가 결국에는 나중에 당대표가 돼요. 그런 루트로 가기 맞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리 뭐 이렇게 발길질을 해도 당대표가 그냥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명이 그러면 당대표의 목적이냐? 저는 그거보다는 체급 올리는 부분.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연판장 한번 맞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한번 세게 맞았잖아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 전 이준석한테 계속 맞아서 이제 체급이 거의 이제 말라 있는데 지금 이제 체급을 높이는 정도 수준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고 저는 이 세 사람의 이 움직임은 아까 얘기했다는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쌍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 싫어 얘들 이제 당신들이 하셔. 나는 어떤 언질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 저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관저에서도 뭐 대통령이 좀 싸늘했다. 맞아요? 장타자의 피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 비주얼이 아니라니까요. 전 진짜 다 팩트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음지의 정보, 양지의 정보, 크로스 체크. 패널을 균형 좀 잡힌 시사 패널 김태현 보호해 정치쇼.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맞았어요 나 입 이번에는.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안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참- 잠깐만 요 예. 맞아요? 저도 음지가 됐는데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음지가 됐다는 얘기는 양지 속에다 선이 끊어졌다는 거구나. 내쳐졌구나. 아니, 제가 양지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아 지금 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어쨌든 맞아요? 예, 그렇다니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당이 왜 진짜 선을 안 넘고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한다는 얘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랬을까라고 알겠다 이런 용이 IC 뭐 이런 거죠 영어로 말하면. 아니, 본인이 어그리가 파면당해서 이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 그 딱 직전까지 와 있고 또 구치소까지 가 계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예. 당에서 본인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한 100 정도 생각하는데 뭐 이거밖에 안 해주나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선을 지키잖아요 지도부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전히 저 내란 수계하고 정치적 거리가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분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하고 너무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속내가 어땠든 간에 본인이 당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걸 드러낸 바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 갖고 개입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쨌든 당시에 박근혜라는 미래 권력한테 당내에서 막 이제 밀려나고 심지어 본인이 추진했던 이런 것들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이런데도 어쨌든 거기에 길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대의를 어느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의가 없어요. 모든 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수십 년 검찰에서 뭐 본인의 그 형제 같은 측근이었든 아니면 자기가 당 대표로 세웠던 그런 당 대표였든 아니면 뭐 당 그 자체였든 다 수단일 뿐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사냥 끝나면 이제 이 사냥개 삶아 먹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겪어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전히 그 무슨 뭐 내란 수계하고의 정치적 거리가 어떤 이걸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좀 한심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광장의 여론이 커 보이죠 지금. 광장의 목소리가 커 보이고 그게 진영의 전부인 것 같아 보이죠. 탄핵이 인용돼도 그럴까요? 그게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헌정 체제에서 용납이 될까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 경쟁을 이를테면 이제 극으로 치닫고 있는 광장의 여론을 차지하기 위한 그 지분을 갖기 위한 경쟁을 한다는 게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집권도 오래 했고 수십 년 대한민국 그 정치사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데 왜 저렇게까지 퇴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들어왔네. 이거 장타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붉은 달님께서 결국 최종으로는
김나윤이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인데 윤 대통령이 과연 셋 중 누굴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김나윤한테 윤이 그럼 윤석열이라고? 미치겠다 정말. 예? 그러면 김은 김건희예요. 예.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장성철은 오늘 이 발언으로 감옥 가게 생겼어. 왜? 야. 당대표도 싫어하는데 왜? 아. 대통령한테 감히. 예. 아니 왜요? 야, 진짜 대선 후보도 뭐 당대표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아, 그래요?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이라고는 들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은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공세, 특검, 뭐 검찰의 자발적인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압박이 세지고 예. 그러면 본인이 살으려면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방어막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참모들 중에 일부는 생각해서 건의할 수도 있지 야, 않을까. 이거 진짜 신박한 얘기네 정말. 이러게 되면 소설인데 잘 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나와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다 당대표 나와요. 둘이 붙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동훈 예. 대표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으로 이제 당시에는 예. 나와려면 전이었잖아요. 전 대통령이 깨져.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더라도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을 하거나 아. 본인이 계속 영향력을 예. 확대하려고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재보궐선거 나오면 거기 또 이제 공천시청에서 배지 달고 정치 계속하고 두테르테야? 네. 윤희석 대변인하고 공천 경쟁하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야, 두테르테가 뭐야, ICC에 체포되긴 했지만 예. 시장 출마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 알겠습니다. 상상을 해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아요. 나라가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자, 잠깐만요. 예. 이거 저작권은 좀 인정하면서 갑시다. 저작권. 윤희석 제가 근데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잘 제가 처음 얘기하면 한 안 건데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했을 때 예. 친윤의 구심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분들은 윤 대통령이라도 당대표 출마시키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진짜?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너무 나간 얘기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자, 있다라고 소설 그냥 쓰는 한 거지. 얘기였는데 이제 소설. 이렇게 가신 거구나. 참. 다음 얘기를 좀 보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검찰 짰다 이거 이후에 조금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대통령 석방되면서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천막에서 비명계 의원 인사들 만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거기서 왜 검찰이랑 짰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 나한테 왜 얘기해? 그랬어요? 거기서 아무도 어떻게 못하네. 얘기해? 시국 간담회 왔는데. 아, 지금 그렇구나. 우리 테디 왜 그러십니까? 그러게요. 예. 여기 정치 쇼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싹 뭐랄까 다시 이제 뭉치는 분위기? 아니 뭉쳐야죠. 지금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이기마다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냥 무슨 이게 구세주처럼 나타나요. 정치적으로는 맞아. 상황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 12.3 계엄을 통해서 예. 조기 대선을 열어줬어요. 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만 해도 검찰 내통 발언으로 이게 점화가 되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궁지나 코너에 몰릴 만한 정확한 악재였어요. 근데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역량을 그걸 다투는 것은 좀 아주 학급이다. 당내는 입을 닫고 이재명 대표 하나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내일 한정식회에서 헌재의 심판을 강하게 압박하는 어떤 총력전을 벌이자 하는데 거기에서 뭐 저번에 좀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이러는 순간 따질 건 따져야지. 아니 이게 정치인들이 ABC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예.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그 조기 대선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당내 정치에 변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수완이랄까요, 정치 전략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못 따라가요. 나머지 비명계 누구도. 예.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들었다 놨다 하는 거고 예. 나쁘게 얘기하면 갖고 노는 거고 사실 매불쇼 그 얘기가 전 실언 아니었다고 봅니다. 속내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번 치고 그에 대해서 반발이 오는데 마침 구속 취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예. 어제 그런 모임으로 그거 다 덮고 예. 또 원팀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과시도 하고 그리고 3월 26일 날 2심 결과가 본인의 기대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예. 당 내에 이런저런 동요도 최소화하고 이제 그런 한 수를 딱 놓은 건데 대표가 천막에서 우리 와가지고 시국간담회 합시다는데 안 가요?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럼 뭐 원하지 않아도 다 끌려간 거예요 어제. 이 제가 보기에는 뭐 비명계 이 지금 이제 주자들한테 아하. 조금 이제 신뢰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가 안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여요. 그거는 이제 신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그 상대 돼요? 상대가 안 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된다는 얘기 안 뭐, 된다. 상대를 할 만하다. 상대를 할 할 만하다. 만하다. 왜 그러냐면 쉽진 않지만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이게 얘기. 이재명 대표가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나머지 비명계 주자들이 이거 뭐 되겠어 하는데 이게 뭉치면 커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확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앞서서는 당내의 많은 지지층을 더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중도 확산이라든지 나머지 표 계산에 있어서 뭐 물론 지난번에 0.73 25만 표입니다. 25만 표를 비명계를 안고 못 가면 그걸 버리고 가야 돼요. 당 안에서 한 표는 2표입니다. 예. 밖에서 한 표는 1표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당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가 뭉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은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표 나 외에는 그 대안이 없어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당연히 당내를 최대 결집을 해야 이게 확장성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비명계 주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분들은 산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들끼리도 뭉쳐본 적이 없어. 누구 주자에 뭉쳤냐? 이재명 주자에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수를 하고 있는 판에 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보기엔 좀 그분들 분발해야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시국 그 회의 야정한 게 이재명 대표의 그 휘하에 뭉친 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의 단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면서 같이 만나자 그러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호재가 됐다. 아유 그냥 스테드로 이제 그냥 세게 맞은 거죠. 부작용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부작용? 부작용 어떤 부작용? 아니 뭐 26일 날 예. 이제 또 유죄가 나오게 되고 예. 또 여러 가지로 또 본인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재명 대표 특징이 뭐냐면 잘 나간다 싶으면 또 말을 툭툭 내뱉으세요. 예. 그런 것이 또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쳐놔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보자기처럼 다 덮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것 같아. 누구랑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좀 사고를 쳐도 윤석열이 만회해준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믿습니다. 믿는 거야. 제가 구속 보기에는. 취소된 게 사고 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게 이슈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어도 그 구속 취소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해서 그 판단이 없어지면 좋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 윤석열이나 인물을 통해서 아찔하네. 좋은 영향을 정치적으로는 얻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예. 그래도 그래도 3.16 사태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곤란할 3.16 겁니다. 사태까지 가요? 네, 저는 사태로 봅니다. 야 판결이야. 진짜로. 판결 무슨 정말로 사태야. 이재명 대표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자꾸 뭐 탄핵,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여기에 좀 올인하고 있지만 불과 2주도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 수요일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유죄를 상당히 확신하는데 정말 예를 들어 1심처럼 나온 상태 그때부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대비해야 돼요. 민주당은 정말로. 아니 큰 일이에요. 그게 이재명 굉장히 대표한테 큰일이에요, 작은 이게. 일일 지금 수가 이게 없고 웃을 일이 아니라는 민주당도 굉장히 큰 일이고 또 아마 전국이 한번 격변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냥 못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근데 짧게 이 와중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거든요. 두 번째로 지난번 신청한 거 재판부가 결정 안 하고 선고일 잡았다는 얘기는 기각이라는 얘기인데 이번 그렇죠. 또 했어. 선고 앞두고 이건 왜 그랬을까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일을 선고 기일. 선고 기일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모든 정보를 많이 받을 거예요. 현재 상황도 듣고 여러 가지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늘려야지. 계속 대선 늦어질 것 같아. 늘려야지. 그러니까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라는 그러니까 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변론은 아니고 예. 누가 보더라도 정치인이 유불리를 따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좀 뒤로 밀어놔야 본인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3.16이라는 말 하잖아요. 3월 26일 사태까지는 아니고 판결이 예.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자, 또 그럼-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구속 취소된 게 본인한테 좋은 일이긴 하지만 혹시 헌재 선거가 조금 미뤄지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 걱정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이 움직임 걱정이나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장외로 나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전까지는 조기 대선 모드에 가까웠어요. 그 헌재 결정은 날 거고 예. 뭐 이번 주에 날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원일치 인용될 거고 근데 약간 이제 이상 기류가 흐르니까 지금 조기 대선 모드에서 다시 내란 종식 모드로 확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위기감이 있을 거고 근데 위원 심판 제청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안 알려지고 예. 있는데 250조 1항 그걸 한 번 더 했다는 건가요? 그 얘기 나머지 얘기는요. 본방 불교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은 여기서 여도 탔자는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고 내부는 10분 후에 네. 휴식하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방 불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츠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